배 대표님, 네. 이번에는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자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NBS 예.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데일리안 의뢰로 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19, 20일 날 한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갤럽에서 23일 발표를 했죠. 20일에서 22일 조사한 여론조사, 이렇게 3개 정도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예. 지난번 KSOI 15, 16일 날 조사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3.3이고 예. 민주당은 37.2로 7.2%, 7.1%가 앞선 걸로 나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4.7, 긍정이, 부정이 예. 51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NBS 여론조사 예. 19일부터 21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1로 8%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차범위 바뀌죠. KSOI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KSOI는 7.1% 아니었습니까? 조금 늘어난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긍정이 38, 부정이 55.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냥 껑충 뛰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그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보면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뒤진 걸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10이고 경기 인천은 34대 34로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전부 꽤 앞서서 서울 같은 데는 39대 27로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야 합니까? 저는 한 3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이유가 있다.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자, 첫 번째로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고 국민의 지지율도 올라갔다. 이 예.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은 뭐겠습니까? 저는 다른 이유보다는 일단 의대 정원,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것 중에서 76% 갤럽 기준입니다. 이렇게 긍정평가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네. 7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갤럽 조사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2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겁니다. 밀어붙여. 아니, 정부가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윤석열 밀어준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밀리지 않고 정말 이게 옳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건설노조.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지난해 엄청나게 11월 12월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윤통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추진력, 뚝심을 발휘해서 밀어붙일 수는 뭐 이건 카르텔 이런 거 아니고. 네. 자, 의대 정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네. 2,000명요? 이거 최소한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국민의힘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MBS 여론조사상에서 한동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흐름을 보면 상승세예요. 계속 상승세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1월 둘째 주부터 1월 첫째 주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MBS 여론조사 4번의 결과입니다. 자, 국민의힘 30%, 33%, 37%, 39% 계속 올라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이유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이 차이가 설명이 된다. 자, 그럼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은, 자, 국민의힘이 30, 33, 37, 39 되는 동안에 민주당은 33, 30, 30, 31. 네. 아니,
한동훈은 쭉 올라가는 동안 이재명은 33, 30, 30, 31이에요. 예.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왜? 한 위원장 지금 뭐 공천 뭐 시끄러운 거 있습니까? 아주 물 흐르듯이 잘 되고 있죠. 물론 뭐 한두 군데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그거야 뭐 부분적인 지적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당이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파열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곳곳에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3, 30, 30, 31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은 의대 정원 때문에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효과로 올라가는데 이재명 리스크로 33, 30, 30, 31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은 KSOI 15, 16일 날 조사한 걸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44.7대 51.0이 됐어요. 그 다음에 NBS 조사에서는 38대 55. 그리고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 19일, 20일 조사에서 보면은 45.1대 52.3, 긍정이 45.1.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의 추세라 보면은 또 갤럽이 20일에서 22일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긍정이 34, 부정이 58이에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5%가 지금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런 그 추세로 보면은 이제 높은 쪽에서는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고 그러하는 데서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좀 진폭이 크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추세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골든 크로스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결국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예. 추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대통령 대선 때 얻은 그 지지율을 그렇죠. 다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예. 맞아요. 윤석열 지금 리스크가 뭐 김건희 여사 의혹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또 민주당이 어디다 다 그렇지, 감춰두고 뭐 있는지. 적어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도 앞두고 있고 김혜경 법인카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렇게 지금 크로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40%대에 올라가 있는 결과도 있고 거의 40%에 근접하는 것도 있고 30%라 하더라도 30%대라고 하더라도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부정평가 요인으로 그동안 계속 부각됐던 것은 서서히 가라앉고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긍정평가 이후로는 앞으로 의대 전문 관련되는 부분도 더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역대 대통령 보면요. 한 45%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높으면 그거는 선거는 필승입니다. 그렇죠. 필승. 필승이죠. 필승이고 40%대만 오면 필승이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 기준이라는 말씀 드렸죠.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이 30%, 이렇게 오차 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던 적이 있던가요? 최근에? 예.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특히 서울의 경우는 뭐 확실하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된다, 추미애 전 장관은 좋다. 이걸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조국 신당은 출연한다, 송영길 신당 출연한다. 과연 이걸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왜 송영길 전 대표도 인천시장을 했던 인물이고 예. 경기도도 결국 이재명 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최근 들어 상당히 불안해졌다. 적어도 인천 경기만큼은 거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디진적이나 동률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없었죠. 민주당.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 경기에서 34대 34. 갤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MBS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지경이 되어버렸다라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특히 NBS 조사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은 27입니다.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면은 서울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 둘 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서울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서울이 이제 완전히 빨개진다. 옛날에는 빨갱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새 국민의힘이 색깔이 빨갛게 빨갛죠. 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에 실은 대선이나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 그랬죠. 네. 예. 다만 갤럽 조사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 간의 격차가 7, 8%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마지막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5예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조사하고 똑같고 민주당은 4%가 올랐어요. 이번 조사에 민주당 자체만.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도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럼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 총선 국면에서는 계속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런 지표에 따른 또 반응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 선거 지난 조사에서 31대 37, 예. 국민의힘이 37이고 갤럽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30대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달라진 태도를 보면은 이런 공천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의 반응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또 어제 오늘 또 며칠 전에 이 반응을 보면은 그냥 이런 공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또 지지층들을 결집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과연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인데 NBS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34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33.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좀 높습니다만 그동안 예. 중도층에서 꽤 차이가 벌어졌는데 많이 그게 좁혀진 것 오차범위네요. 아니냐. 오차범위네요. 많이 좁혀진 것 아닌가. 맞습니다. 네, 중도층에. 그러니까 집 나간 토끼들이 많이 돌아온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말 그대로 중도층에서도 평가가 또 의향이 변경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도라도 그 중도가 좀 민주당 쪽에 가까운 네, 또는 그렇죠. 진보 쪽에 가까운 중도였다면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공천 영향도 있을 테고 또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있을 테고 한동훈이냐 또 그전에 김기현 이재명의 평가가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의 평가가 되면서 달라진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도지만 동전 하나 바늘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생각을 이쪽으로 하면 보수가 되는 거고 예. 생각을 저쪽으로 하면 진보가 되는 거고 민주당 쪽이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중도는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1개월 전, 3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보수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연령적으로 보면은 20, 30대 젊은 층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MBS 조사 이걸 보면은 20대는 국민의힘이 24, 민주당 22, 30대는 국민의힘 31, 민주당 24로 20, 30대가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하는 걸로 확 돌아섰어요. 그렇죠. 갤럽은 조금 다릅니다. 갤럽은 20대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21, 민주당 28, 30대는 국민의힘 28, 민주당 29, 30대는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층도 보니까 많이 돌아왔구나. 국민의힘으로. 과거 같으면 젊은 층은 거의 민주당 쪽을 선호하는 그럼요. 게 일반적인 그런 평가였는데 또 여론조사 그렇게 그리고 나왔는데 20대와 30대는 조금 다르겠죠.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갤럽에서는 20대 민주당이 28대 21이지만은 국민의힘이 21이지만 무당층이 무려 45%나 됩니다. 예. 거의 절반이 무당층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건 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통적으로는 2030을 꽉 잡았지만 지금은 전통적인 지지층까지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고무적일 수 있는 것이 결국 보수 성향의 20대 30대 표심을 많이 이준석 신당이 뺏어가면 이것도 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에서 개혁신당이 2%입니다.
30대에서 개혁신당이 4%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개혁신당 이준석 이 대표의 이 영향력과 파괴력이 상당히 이제는 위축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시 2030 MZ세대를 잡고 있는 전략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총선이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50일이라든가 그 선에서 나타났던 여론조사가 총선까지 대다수는 그대로 가더라. 그런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석들이. 과거 사례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추세가 총선까지 계속 될 것인지 또 하나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 배 대표님이 좀 예. 결론을 삼아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세 글자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딱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외연을 최대화하면은 총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자꾸만 어쨌거나 삐거덕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리스크가 결국 ER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리스크 ER입니다. ER이 영어로 뭡니까? ER 이머전시입니다. 비상사태, 예, 이머전시. 응급사태입니다. 예. ER이요. 예. 그러면 결국 이게 수습이 되느냐 수습이 안 되느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수습이 안 되면 정말 민주당은 초토화되고 붕괴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 이슈가 수습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등한 대결 구도가 돼서 끝까지 팽팽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직전 대선 후보 대한민국에 그래도 유력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선거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는 것이 그것도 재판이나 사법이나 또는 방탄이나 또는 사당이나 이런 서울에 사당역도 있는데 사당이나 이런 것으로 정말 점철되어 있다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선거도 이 알이다.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것입니다. 네.